유타 대 마이애미 양 팀의 맞대결이 4번밖에 없었어요.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 근데 그 경기들을 전부 다 마이애미가 4전 전승을 했고 보면은 득점 그 점수 차가 4점 차, 3점 차, 6점 차, 3점 차 되게 타이트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애미가 전승을 했고 내일 마이애미는 1.5만원밖에 안 된다. 가장 적게 난 게 3점 차였으니까 일단은 마이애미가 이런 뭐 기분도 좋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타 상대로 여태 마헨을 전부 다 해왔다. 또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은 내일 유타가 홈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변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유타가 요즘 들어서 샌안토니오, 토론토, 디트로이트 다소간의 쉬운 상대들한테 원정 가서도 지금 승리를 많이 거둬왔거든요. 뉴올한테는 좋은 상대 전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플랜이었고 요즘에 유타가 마카넨도 돌아오고 캐슬러라든지 애들이 많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경기력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내일 본인들이 자랑하는 홈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타 홈 득점력이 9점이 오르고 실점은 6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유타가 홈에 가면 촉사이언이 되는데 일단은 내일 마이애미가 원정을 떠나고 올 시즌 마이애미는 그래도 원정 성적이 10승 6패로 좋아요. 홈에서보다 더 좋아. 홈에서는 9승 6패인데 원정 10승 6패다. 그리고 밑에 적은 거 이게 좀 볼만한데 뭐냐면은 마이애미가 최근 11경기 동안 득점은 114점밖에 안 돼요. 평득이. 근데 밑에 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최근 마이애미가 11경기 구간 동안 제가 이걸 왜 11경기로 잡았냐. 그러니까 12번째, 13번째, 14번째 막 이런 경기들에서는 다 오버였었거든. 막 129 대 144, 142 대 130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바 게임이 많이 나왔어. 그때 두 번 다 인디애나랑 하고 그 전에 미러키랑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오바 게임들이 있고 나서 최근 11경기 동안은 마이애미의 언더세가 두드러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11경기 동안 마이애미는 본인들은 그 득점 부분에서 114점. 전체 이제 득점력은 24등 수준이에요. 엄청 안 좋은 거죠. 근데 상대팀을 110점으로 묶었다. 상대팀을 저득점으로 묶은 부분에서는 네 번째로 잘 막았다. 본인들은 야투율 47.3%로 17등밖에 안 되는데 상대는 46.2%로 억제를 해가지고 전체 5등 수준이다. 본인들은 그 와중에 3점슛 40.5%로 꽂았다. 마이애미가 전체 3점슛 1위죠. 상당히 잘 넣었었고 전체 3위 수준으로 잘 넣었었고 11경기 구간 동안은. 반면에 상대팀은 36.1%로 10번째로 억제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그 11경기 구간 동안 본인들이 뭐 득점력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3점만큼은 잘했었고 상대팀은 이렇게 엄청 잘 묶었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심지어 뭐 아데바요도 결장한 날짜가 꽤나 많았었고 마이애미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잘 풀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애미가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상대팀을 잘 묶었다는 게 눈에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내일 마이애미 좀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226.5만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마이애미의 최근 뭐 경기들 보면은 좀 언더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근데 226.5는 좀 낮은 것 같아 저는. 마이애미가 요새 뭐 골스 상대로도 216으로 묶고 막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226.5면은 저는 언더가기에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타랑 하니까 조금 걱정이에요. 이게 또 보면은 라우리도 퀘셔너블, 버틀러도 퀘셔너블,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도 퀘셔너블인데 특히나 이제 버틀러나 라우리는 종종 결장하지만 여기는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가 지금 신인당 3순위로 꼽힐 정도로 되게 좋은 활약하고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내일 만약에 하이마켓 주니어가 못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마이애미 마헨조차도 한번 걱정할 정도긴 해. 그래서 이 경기는 불확실성이 좀 큰 편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마이애미 마헨 정도는 누를만하다고 싶고 226.5면은 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좀 언더 사냥을 해볼까 했는데 기준점 봤을 때는 나는 오바를 보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디트로이트가 내일 연패를 끊을 저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휴스턴, 유타, 골스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이제 토론토 상대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토론토가 직전 경기 보스턴과의 백투백 경기를 했었고 엄청 힘든 경기를 했었죠. 뭐 끝까지 막 타이트한 경기였었으니까 체력 소모도 많이 심했을 거고. 내일 일단은 토론토가 백투백인데 토론토는 백투백 5경기 올 시즌 5경기 동안 2승 3패였었고 본인들은 113.8점 야투율 47.6% 3점 41.8% 되게 잘 넣었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한테 118실점 야투율 48.7% 3점 39%로 마찬가지로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토는 백투백일 때 본인들도 꽤 잘 넣었지만은 3점이 되게 안 좋은 편인 토론토가 근데 백투백인 날은 3점이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랬었고 또 상대팀한테 실점도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다. 백투백일 때. 지금 디트로이트가 진짜 눈물겨운 그런 연패를 끊겠다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스턴 상대로도 진짜 다 잡았었는데 연장 갔잖아.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보스턴이 디트로이트가 막 무기력하게 막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프랭권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필라델피아, 미러키 이렇게 어려운 상대들 만나가지고 무너졌던 거 말고는 그래도 나름 비비고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 커닝햄이 아주 눈물겨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커닝햄의 최근 6경기가 평균 득점 31.7점,
야투율 57.1%, 3점 46.4%로 진짜 눈물겨운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런 듀렌도 돌아와가지고 인사이드에 이런 단단함도 더해주고 있고, 하필이면 지금 이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빠진 게 너무 아쉽죠. 스튜어트까지 있었으면 그래도 진짜 디트로이트가 토론토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했을 텐데 일단은 없는 게 좀 아쉽고, 양팀의 맞대결상으로도요, 토론토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5연승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들 중에 한 3번 정도는 프랭권이었다. 91대 95 경기 있었고, 119대 118, 111대 100, 115. 뭐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한 거의 뭐 한 4년, 5년 동안 이렇게 탱킹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약팀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래도 올 시즌의 디트로이트는 커닝햄도 돌아왔고, 제일런 듀렌이라는 좋은 선수도 드래프트 했고, 아웃사르 탐슨도 심지어 좀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갖고 디트로이트가, 저는 내일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심지어 이거 디트로이트의 연패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나 토론토가 올 시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토론토가 아마 시즌 중에 그 트레이드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시아캄이라든지 아누노비 같은 친구들이 아마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토론토가 실제로 올 시즌 잘하고 있지도 않고, 원정 4승 10패거든. 4승 10패. 막 디트로이트를 쉽게 제압할 만한 그런 전력을 갖췄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디트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진짜 난 강심장이다 이런 분들은요, 디트로이트 승 까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단순히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 조금 쳤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나아지고 있어. 다음 이제 인디애나 대 뉴욕인데, 야 이거 뉴욕이 일단 오늘 되게 못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긴 한데요. 근데 그뿐만은 아니에요. 일단은 뉴욕이 내일 백투백인데, 뉴욕이 이제 백투백일 때마다 뉴욕이 백투백 6경기 동안 2승 4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평균 106.2점, 야투율 43.5, 3점 33.3%. 야투율이랑 3점이 엄청 부진하게 눈에 띄죠. 그리고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평균 110.5점으로 허용, 야투율 48.2%, 3점 38%로 쳐맞았다. 한마디로 뉴욕이 백투백 성적은 안 좋은 편이라는 거고, 내일 근데 인디애나는 다소간에 좀 수비적으로 뭐가 없는 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디애나가 최근 5경기, 제가 여러 차례 인디애나가 전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원래는 할리버튼 옆에 브루스 브라운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은, 앤드류 네마드를 기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상대가 할리버튼을 이렇게 블리츠 수비, 2대1 수비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턴오버 유발하는 거, 그걸로 많이 할리버튼이 고생을 했는데, 네마드를 배치함으로써 2명의 포인트 가드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고 있는 중이고, 오비 토핀 대신에 그 여기 있는 제일런 스미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다소간에 좀 더 기동력 있는, 그리고 외곽도 좀 더 그 경쟁력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최근 5경기 동안 본인들의 득점력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득점이 이제 120점 정도면 그 전에 인디애나의 질주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인디애나의 시즌 평균 득점이 지금 경기당 126인데 최근 5경기 동안은 120점에 그치긴 했다. 그래도 충분히 높은 순위기는 해요. 그리고 야투율은 2등, 3점은 2등, 이런 식으로 야투율은 여전해요. 여전히 야투율은 끝내주는데 득점이 조금 줄었다. 왜 줄었냐? 왜냐면 인디애나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한 야투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인디애나가 야투 시도가 거의 한 94개 막 이랬었는데, 경기당 지금 거의 한 10개 가까이 줄었어요. 최근 5경기 동안은 야투 시도가 리그에서 2번째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인디애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수비도 좋아졌어요. 수비도 보면은 인디애나가 120점을 득점하는 와중에 상대팀을 113.4점으로 묶었고, 뭐 야투율 자체는 그렇게 상대팀한테 48%니까 꽤나 허용한 편이긴 한데요. 3점슛 수비가 31% 정도로 좋아졌다. 제가 인디애나 얘기할 때마다 얘네들이 상대팀을 3점을 못 던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 근데 상대팀의 3점을 억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시도 자체는 억제를 잘 하지만은, 전체 1위 정도로 잘 억제를 하지만은 그 이미 던져진 3점의 성공률 자체는 상대팀이 높았다 이랬었는데, 최근 5경기 동안은 3점슛 자체를 잘 맞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인디애나가 요즘 들어서는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를 많이 찾아가고 있다. 원래는 그냥 다 오바팀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뭐 직전 경기에 이 RJ 바렛이나 브런슨이 워낙에 너무 못했어요, 뉴욕은요. 그래서 근데 이러고선 내일 또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걱정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뉴욕이 내일 갑자기 뭐 백투백인데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요즘에 인디애나가 많이 공수 양면에서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다. 저는 그거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인디애나 3.5 마인을 일단은 보긴 볼 건데, 난 그냥 안전하게 할 거면 일반승을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 경기는요. 워낙에 뉴욕 좀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쨌든 뉴욕보다는 인디애나 사이드를 볼 것 같고, 기준점이 247.5인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뉴욕도 조금 오바팀의 향기가 있긴 있거든. 그리고 좀 인디애나처럼 이렇게 같이 달리는 팀이면 좀 오바가 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인디애나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언더도 생각해보면 묵직하다. 요즘에 인디애나가
그때 같이 휴스턴이랑도 같이 뛰었는데 240점밖에 안 났거든. 요즘에 휴스턴이 마냥 수비팀이 아니에요. 상대팀이 뛰면 같이 뛰는 팀이란 말이야. 막 애틀랜타라든지 워싱턴 이런 애들 만나면은 막 같이 뛰는데, 근데 인디애나랑 휴스턴 경기가 같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240점밖에 안 났어요. 특히나 그 경기는 인디애나가 좀 야투도 그렇고 3점도 많이 넣은 편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욕은 뭐 요즘에야 좀 뛰는 팀이 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언더 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허를 찌르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제 분석을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죠. 다음 이제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이제 또 엔비드가 없는 경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뭐 엔비드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 성적이 어쨌다 저쨌다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그런 기록들을 보기 좋게 엔비드가 없는 지금 최근 경기 동안 2승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약하지 않다는 거를. 근데 요즘에 시카고가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시카고가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시카고가 최근 4경기 정도, 사실 이게 3경기로 좁히면 더 안 좋아지는데 제가 그냥 조금 그래도 더 많은 표본을 위해서 4경기로 삼았습니다. 3경기는 조금 너무 좀 플루크 같잖아. 그래서 4경기 정도로 잡았는데, 시카고가 최근 4경기 동안 뭐 2승 2패긴 한데요, 득점이 107.8점으로 전체 뒤에서 2번째 수준으로 안 좋고, 야투율도 46.2%로 뒤에서 6번째 정도로 안 좋아요. 이게 3경기 기준으로 잡으면 시카고가 뒤에서 2등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최근에 시카고는 야투가 안 터진다는 점이고, 3점 슛이 25.2%로 꼴찌. 제가 여러 차례 그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시카고의 3점 슛이 40%를 넘나든다더라 막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시카고에 이런 약발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오늘도 휴스턴이랑 엄청 치열한 승부 해가지고 좀 체력적인 소모가 꽤 클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일 때 2승 2패였었고 평균 득점 117점, 야투율 48.5%, 그 3점슛 35.5%, 3점이 조금 부진하지만 어쨌든 득점이나 야투율 같은 거는 그래도 꽤 괜찮게 지킵니다. 반대로 상대팀을 엄청 잘 막았어요.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일 때는.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가 상대를 102.3점으로 묶고 야투율 43%도 안 돼요. 3점도 30%가 안 되게 묶었어. 이렇게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일 때도 상대팀에 대한 수비만큼은 뛰어났다. 근데 시카고의 지금 야투율이 개쓰레기 수준이다. 이거는요, 아다리가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는데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시카고는 뭐 카루소나 아이오 도슨 뭐 이런 친구들의 수비가 빛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부세비치도 없는 상태고, 드러먼드가 그때 애틀랜타 상대로 인사이드를 막 파괴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필라델피아가 지금 하든을 보내면서 그 바툼 데려오고 모리스 데려오고 코빙턴 데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막 휴스턴 상대로 센터가 없는 라인업 펼쳐가지고 충분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 좋게 보고 있고, 더구나 지금 이제 그 우브레가, 그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복귀를 했거든요. 우브레가 뛰는 기간에는 17승 3패였었다. 교통사고로 빠진 기간 동안은 11경기 동안 5승 6패, 이렇게 승률이 50%도 안 됐었는데, 우브레를 같이 함께한 기간 동안의 승률이 85%였다.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의 핸디값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필라델피아 누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언더오버는 이 필라델피아의 언더오버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특히 좀 기준점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저번에 올랜도랑 붙었을 때 그때 204점밖에 안 났었고, 최근에 보면은 다소간에 엔비드도 없고 언더를 할 때가 덜어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시카고도 최근 10경기 동안 한 226점밖에 안 났고, 최근 4경기 동안 시카고가 209점, 204점, 231, 224 이런 식으로 언더팀이에요. 시카고는. 필라델피아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레이커스 경기.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요즘에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활약이 굉장히 좋다. 앤트맨이 부상 복귀한 이후로 조금 헤매다가 최근 7경기 동안 평균 32.3점, 야투율 50%, 3점 41%로 꽂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시스트 5.6개, 리바운드 5.6개, 스틸이 경기당 2개, 이런 식으로 공수양면에서 앤트맨이 미네소타에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레이커스가 제가 여러 차례 르브론을 최근 들어서 포인트 가드로 세우고 이렇게 장신 라인업, 빅 라인업을 많이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한 5경기 정도에서 레이커스는 오바적인 면모가 많이 눈에 띄죠. 보면은 레이커스가 득점력이 괜찮아. 119.2점으로 전체 7위 수준으로 많이 넣고 있어요. 야투율도 49.6%로 야투율 좋고, 특히나 3점이 42.6%로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올 시즌에 레이커스가 3점이 개판인 팀이었어요. 시즌 초반에 엄청 못하다가 갑자기 조금 잘해가지고 한 21등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개판이었는데, 요즘 5경기 동안은 레이커스의 3점이 42.6%로 굉장히 잘 들어간다더라. 근데 반면에
상대팀한테도 엄청 많이 허용합니다. 수비가 별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는 수비가 되게 좋을 만한 라인업인데도 수비가 잘 안 된대. 평균적으로 120점 실점을 해가지고 거의 뭐 21등 정도로 안 좋은 편이고, 야투율도 49.8% 허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야투율보다 더 안 좋았었죠. 3점도 39.2%를 허용해가지고 많이 쳐맞고 있고, 그래서 하소간의 레이커스가 뭐 스타일 변화를 꾀한 거는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동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리그 이제 서부 전체 1위 미네소타를 상대하고, 심지어 미네소타가 홈이다. 미네소타도 홈에서 13승 1패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4.5인데 미네소타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미네소타 일반승 같은 것도 괜찮아. 왜냐면 미네소타가 요즘에 좀 은근히 막 끌려가는 경기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제대로 많이 못 벌리거나 애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네소타가. 그래가지고 뭐 4.5 정도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많이 볼만도 한데, 나는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반승만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봤다시피 물론 미네소타가 리그 거의 뭐 최강의 방패급은 맞는데 요즘에 레이커스 경기가 오바가 많이 난다더라. 밑에 보시다시피 최근 5경기 동안 거의 뭐 경기당 239점이 나오고 있죠, 레이커스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225.5면은 오바를 볼만도 하지 않나. 근데 원래 레이커스도 르브론한테 볼을 쥐어주고 하면은 다소간에 좀 천천히 하는 팀이거든요. 지공하는 팀이고, 미네소타도 콜리가 볼 들고 있으면 좀 지공하는 팀이라 가지고 저는 약간 무섭긴 해요, 이 경기는요. 지표상으로는 오바 지표인데 글쎄 나는 르브론이나 콜리나 둘 다 볼 들고 하면 천천히 하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좀 의심은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 내일 르브론 생일이라고?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말씀 잘하셨다. 르브론 제임스의 키스 벌스데이 스탯. 르브론은 벌스데이 때 평균적으로 25.1포인트, 7.6리바, 7.4어시스트. 근데 NBA에서 너무 오랫동안 뛰었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제 요즘에야 NBA가 득점이 많이 나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것만큼은 아니었잖아요. 무튼간에 르브론은 야투율만 보면은 야투율만 본인의 생일 때 야투율 54%. 근데 이거는 뭐 르브론 생각하면 커리어 평균 수준인 것 같아. 르브론은 워낙에 야투율이 보통 높은 편이니까. 어쨌든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3점이 41.3%. 되게 잘하는 편이네요. 자, 골스 대 댈러스. 저는 이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골든 스테이트가 요즘에 커리 탐슨 비롯해가지고 너무 이게 오르내림이 너무 심하다. 요즘에 또 커리도 마탱이가 갔죠. 탐슨은 마탱이가 갔다가 조금 돌아오나 싶더니만은 또 침묵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골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넬 레이팅상으로 올 시즌의 선발은 경쟁력이 22등 수준인데 벤치가 경쟁력이 4등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포지엠스키 비롯해가지고 모제스 무디라든지 다들 잘해주고 있죠. 골든 스테이트 벤치는요. 골스가 약간 선발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태다. 원래 같으면 이제 커리 탐슨 그린에다가 뭐 위긴스에다가 뭐 루니 뭐 엄청 골스의 선발 라인은 원래 알아주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좀 신통치 않다더라. 뭐 댈러스는 워낙에 좀 라인업 변동이 심해서 그렇지 일단은 내일은 돈치치가 퀘스처너블이긴 하나 어지간하면 뛸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또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엊그저께 잘했었고, 그리고 뭐 그랜트 윌리엄스도 이제 선발이랑 벤치 오아오 하다가 다시 선발로 올라오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골랐던 거는 맞대결 전적이에요. 맞대결 전적. 맞대결 전적보다는 양팀이 그 맞대결 때 나왔던 그런 지표들, 골스나 댈러스나 파울을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이 아닙니다. 특히나 양팀의 맞대결 때는 그 자유투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었다. 얘네들이 역대 그 맞대결 통산 가장 최근에 125 대 120 아주 타이트한 252점 승부가 있었는데, 이때는요 골든 스테이트가 그 댈러스의 인사이드를요 2점슛 야투시도 51개를 해가지고 38개 성공, 야투율이 74.5%였습니다. 2점슛 야투율이 기형적인 지표가 아니면은 그렇게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오바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도 자유투가 골든 스테이트가 18개, 댈러스가 28개, 성공률이야 더 떨어지는 편이었었고, 3점슛도 어느 한쪽 이렇게 잘 안 터지는 쪽이 있다거나, 이날도 골스가 127점을 넣었는데 3점슛은 30%밖에 성공률이 찍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네 둘이 붙으면 이름만 봤을 때는 3점 오지게 터지면서 막 오바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언더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댈러스도 사실 요즘 들어서는 댈러스도 지표상 요즘에 그렇게 오바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한 달 전쯤? 그때는 댈러스가 그냥 다 오바팀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댈러스 경기가요 막 오바를 아주 막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댈러스 경기 내일 기준점 240인데 댈러스가 최근 10경기 정도에서 평득이 117점, 117.9, 실점 117.1로 한 235점 정도의 지표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골스가 약간 오바거든? 골스는 그래도 그 득실 합치면 최근 10경기 동안 한 240점 이렇게 나는데 댈러스가 요즘에 좀 오바의 느낌을 좀 잃어버린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이건 어빙이 빠져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이거 뭐 그렇게 아주 막 밸류가 높지는 않지만 그냥 언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더. 그리고 뭐 승패는 좀 어렵긴 한데 요즘 골스라면 난 댈러스가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돈치치의 출전 여부 같은 거 따져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델프레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자신은 없네 이 경기는. 자, 일단 아탈란타 라인업 대충 봤을 때는 지금 골키퍼도 많이 바꿨어요. 원래는 무소라는 그 아르헨티나산 골키퍼를 썼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젊은 카르네세키 쓰더라고. 그리고 후방도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죠. 옛날엔 이제 그 팔로미노나 톨로이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짐시티, 콜라시나치, 스칼빈 이렇게 다소간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자파코스타랑 루게리 이렇게 쓰네요. 아탈란타가 오늘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전방도 오늘 스카마카도 출전을 했고 네 아탈란타 오늘 거의 뭐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팔코네 이 블라디미로 팔코네라는 골키퍼가 여기저기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어. 특히 로마가 탐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토비치라든지 가브리엘 스트레페자 여기는 라마단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거의 올 시즌 영입이거든요. 그래도 레체에서는 좀 이름값 좀 하는 친구들이고 특히나 라마다니 같은 경우는 이 알바니아 제가 그 중원 라인들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꽤나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튼 일단은 양 팀의 이런 뭐랄까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탈란타 쪽이 일단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스쿼드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레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초반에 좀 잘 나갔었다.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베르사 감독이요 8월달 9월달 이쯤에 이달의 감독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레체가 시즌 초반에 이렇게 되게 잘 나갔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달리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나락에 빠졌었죠. 나락에 쭉 빠졌었고 특히나 무승부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었다. 뭐 밀란이랑도 비기고 볼로냐랑도 비기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그래도 약한 모습이 보여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직전 경기 그 라우타로가 없는 인테르 좀 다소간에 창끝이 무뎠던 인테르한테도 계속해서 이렇게 쳐맞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거의 뭐 가둬놓고 팼거든요 사실상. 근데 아탈란타도 지금 구성 보면은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래도 아탈란타 정도의 팀이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챔스 도전권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위권 정도 레벨로 해서 상대를 이렇게 좀 주도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전방도 날카로운 편이고 특히나 요즘에 아탈란타가 뭐 여러 선수들의 폼도 괜찮고 특히 무리엘 이제 또 아탈란타 전성기 함께했던 이제 무리엘이 요즘에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탈란타 이거 일반 승배당이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탈란타 마헨이나 햄무 이렇게 아탈란타 승 깔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탈란타 승을 깔고 마헨이든 햄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팀 체급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레체가 무승부가 많다는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하나 아무래도 무승부 확률보다는 저는 아탈란타 승 사이드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마헨이나 햄무나 이거는 여러분이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거 추구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아탈란타 승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칼리아리 엠폴리는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은 칼리아리는 올 시즌에 의외성이 너무 짙다. 양팀 다 의외성이 너무 많아요. 프로시노네한테 3대0으로 끌려가다 4대3으로 역전한 그 레전드 경기 이후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막 무승 행진이었단 말이야. 리그 그냥 아예 올 시즌 무승 행진을 하다가 이때 프로시노네 상대로 이런 레전드 경기를 한 이후로는 칼리아리가 많이 살아났다. 유벤투스랑도 비비고 나폴리랑도 비비고 라치오랑도 비비고 막 이렇게 칼리아리가 생각보다 끈덕지게 잘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사스올로와의 경기에서 이게 90분이랑 98분에 들어간 거거든. 제가 이때 사스올로 프렌이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터진 경기도 있고 하여튼 칼리아리 경기는 일단은 내다보기가 매우 까다롭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엠폴리는 어떠냐? 엠폴리도 비슷해요. 엠폴리도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막 무승 행진 달리다가 살레르니타나 같은 팀 만나고 꿀 빨곤 했다가 막 나폴리도 원정에서 잡고 피오렌티나도 원정에서 잡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뭐 힘을 받았는지 사솔로와의 경기도 엄청 잘 비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속은 최근에는 못 챙기고 있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이때 뭐 라치오한테는 다소간에 좀 쉽게 부러진 감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지금 칼리아리나 엠폴리나 다소간에 좀 의외성 있는 경기들이 너무나게 많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엠폴리가요 직전 이제 라치오와의 승부 뭐 비록 경기는 2대0으로 패배를 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싸웠어요. 엠폴리가 그날 슛을 21개를 기록하고도 무득점이었다. 이런 게 엠폴리 구단 뭐 신기록이라고도 하고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조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골이 좀 이른 시간에 난다.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의외성 짙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우디네세 대 볼로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뭘 얘기할 거냐. 일단 우디네세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5대 리그에서 가장 무승부가 많은 팀이 바로 우디네세. 무디네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 우디네세거든요. 무려 지금 10일 무승부. 인터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리아 상위권 팀들에서 러브콜 보내고 있는 사마르지치 있고 그리고 여기 슬로베니아 듀오 비올이랑
로브리치 맞아. 로브리치. 이렇게 사마르치도 그렇고 왈라스도 뭐 오랫동안 우디네스에서 활약했던 선수고 로베르토 페레이라 뭐 와포드에서 뛰었던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그 로베르토 페레이라 맞아요. 로렌조 루카라든지 여기 헤라르드 데올로페오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우디네스는 여전히 가진 자산 자체는 많이 있다. 근데 일단은 올 시즌에 세리아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편이고 무승부가 12회나 된다. 내일 또 우디네스 홈이거든요. 홈에서 6무, 원정에서 5무. 홈에서 일단은 승리가 한 번도 없고 무승부가 6번이었다. 이런 것들 눈에 띄죠. 그래서 일단은 우디네스의 경기는 무승부 바꿔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꽤나 타율도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아무리 무가 그렇게 많은 우디네스고 오늘 상대하는 볼로냐도요. 7무승부 꽤나 무승부가 많은 팀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볼로냐는 경쟁력이 상당하다. 일단은 형님들 이거 저는 볼로냐 승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뭐 여러 차례 일단은 볼로냐의 레전드적인 이런 기록들 개막전에 밀란 만나고 패배한 이후로는 뭐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나폴리랑도 비기고 인터밀란도 비기고 이런 식으로 리그 최정상급 팀들 상대로 잘 싸워왔다. 비등비등하게 뭐니 해도 티아고 모타 감독의 지도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티아고 모타 감독이 감독으로도 재능을 보이고 있더라. 특히나 이렇게 볼로냐에서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볼로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 기사라면 그래도 우디네스 상대로 볼로냐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랑 볼로냐 승 중에 뭘 볼래 하면은 저라면은 둘 다 갈 것 같아요. 볼로냐 일반 승도 2배 정도 되고 볼로냐 무승부도 그래도 한 3배 넘으니까 저는 이거 좀 금액 조절해가지고 무승부도 태워볼만 하고 볼로냐 승도 태워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내실 분들은 볼로냐 햄무 같은 것도 노릴만 하겠지만은 요즘에 볼로냐의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볼로냐가 되게 탄탄해요 팀이. 뭐 지금 각가지 러브콜 받고 있는 지르크제이 같은 선수들도 있고 최전방에 뭐 프렐로나 뭐 이런 친구들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또 세리아에서 몸 나갔던 선수이기도 하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 네 볼로냐 쪽 좋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무승부 정도는 약간 보험 삼아 넣으면 보험치고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디네스와 볼로냐의 경기 무승부는요. 베로나 대 살레르니타나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살레르니타나가 사실상 공격면에서는 블라이오 디아 말고는 이렇게 뭐 이렇다 선수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장신 공격수 이쿠메시 같은 애들도 있고 한데 사실상 공격면에서는 블라이오 디아 말고는 미드 선수가 없더라. 2023년 올 한 해 그 한 해 통틀어가지고 칸드레바가 한 해 동안 9골 7어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리아 미드필더들 가운데 득점 관여 최다치를 찍은 선수가 바로 이 칸드레바다. 여전히 살아있다 아직도. 킥력 하나만큼 옛날부터 알아주던 선수인데 지금 살레르니타나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올 시즌 그 전임 파울로 소사 감독이 맡았을 때 이렇게 못했었고요. 살레르니타나가 보다시피 3무 6패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박았었죠. 엄청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자기가 감독이 앉고 나서는 그래도 2구간이거든요. 그 밑에 구간들. 여기서부터가 이렇게가 필리포 인자기가 감독을 맡은 구간이에요. 뭐 세리에아에서도 첫승 기록하기도 하고 라치오 잡으면서 그리고 뭐 밀란이랑도 비기고 뭐 사솔로랑도 비기고 나름대로 그 전보다는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 이제 베로나에서 대표적으로 팔려나간 선수들이 이제 작년에 사칸이라든지 그리고 카살레 이런 친구들이 둘 다 라치오로 향했고 그리고 하여튼 여기도 선수를 많이 이렇게 막 갈아치는 편이에요.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5,750만 유로를 선수를 팔았는데 근데 올 시즌의 영입은 800만 유로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팀이지. 가난한 팀이고 해가지고 늘 이런 팀들. 아까 제가 엠폴리 얘기했잖아요. 엠폴리처럼 이렇게 중요한 선수 팔면서 보강은 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쳐받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다. 올 시즌에 괜찮은 영입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요온드레이 두다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베로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요. 저는 그냥 저 경기 그냥 살레르니타나가 프렘베당이 1.8이 넘으면 저는 괜찮다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베로나 그래도 홈에서는 2승 3무 3패로 나름대로 탄탄하기는 한데 살레르니타나 요즘 그래도 좀 발버둥치는 거 생각하면 저는 꽤나 가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베로나 오바 1.85 저는 베로나 오바보다는 살레르니타나 요즘에 좀 발버둥치는 게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AC 밀란 예상 라인업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밀란이랑 사스올로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양 밀란 킬러인데 특히나 누가 킬러 여기 있는 베라르디 사스올로의 얼굴 같은 선수죠. 사스올로의 베라르디가 산시로에서만 그러니까 인터밀란 상대로든 밀란 상대로든 지금 커리어 통산 7골 10어시 7골 10어시요. 7골 10어시 인터밀란한테 4골 밀란한테 3골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이제 커리어가 더 남았는데 산시로에서만 7골을 넣었고 사스오로는 오늘 밀란 상대도 꽤나 해볼만 하다 이런 게 일단은 기저에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AC 밀란이요 올 한 해 동안 2023년에만 64실점을 했거든요.
이게 AC 밀란 역사상 1929년, 1930 시즌이니까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돼가죠. 거의 뭐 100년 만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게 2023년이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수비진 구멍이 제대로 나 있거든. 보시다시피 지금 테오와 에르난데스를 센터백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토모리, 칼룰루, 말릭 차우, 펠레그리노, 뭐 칼다라 이런 친구들이 싹 다 지금 부상으로 빠졌거든. 게다가 키에르도 나이가 37인가 8이에요. 부상도 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홀로 이제 지탱해주던 칼룰루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AC 밀란은 지금 수비진의 균열이 상당한 상태다. 오죽하면은 뭐 바르테삭이라든지 뭐 시미치 같은 이렇게 18살짜리 2003년생인가 4년생인가 그런 애들 콜업해가지고 쓰고 했었거든. 어쨌든 밀란은 지금 다소간에 온전치 않은 수비진으로 임하게 된다.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딱 그냥 구색 자체는 괜찮아요. 전방도 레앙이랑 지루, 필리시치면은 딱 그 베스트 라인업이고 린데르스, 베나세르, 로프서시크 이거 중원까지도 베스트란 말이야. 다소간에 아쉬운 거 하면 요즘에 컨디션 한창 좋았던 최근 리그에서 4경기 3골 아까 제가 직전 경기 90분에 동점골 넣었던 요비치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요비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 받고 있는데 오늘 결장한다. 그리고 뭐 유누스 무사같이 이렇게 미드필드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자원도 결장할 느낌이라고 하고 AC 밀란의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다소간에 불안한 면이 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 사스올로도 뭐 베라르디 아까 얘기 많이 했었고 피나몬티도 오랫동안 이제 유망주 취급 받고 있는 선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라마단이랑 같이 바흐라미, 라흐마니, 아슬란 이렇게가 알바니아의 유로 예선 조 1위를 이끈 그 강력한 중원 그 주축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바흐라미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사솔로 보면은 뭐 톨리안이라든지 뭐 엘리케 그리고 뭐 콘실리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사솔로에 오랫동안 몸담은 선수들이고 저는 사솔로의 이런 그 뭐랄까 스쿼드 포텐셜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으로 할 만하냐? 저는 이 경기 약간 오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 생각. 밀란의 지금 수비진이 변변치 않기도 하고 근데 또 전방 쪽은 좀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사솔로는 언제나 이렇게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이 득실 분포 자체도 꽤나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밀란이 17경기 51점이면 경기당 한 3골 난 거고 그리고 사스올로 57 3골 이상 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각각 홈이랑 원정 살펴보면은 밀란이 그래도 홈에선 좀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한데 오늘은 수비가 굉장히 좀 균열이 많이 난 편이라고 했었고 사스올로도 원정 8경기 동안 30득점 났으니까 84, 32 거의 뭐 4골 근처로 난 셈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양팀의 맞대결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스올로랑 밀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는 사스올로가 밀란 상대로 산시로에서 원정에서 3연승 중인 게 일단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사스올로가 충분히 원정에서도 할만했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 한 2020년 즈음 밀란이 암흑기였는데도 막 카르로스 바카라든지 발로텔리 뭐 토레스도 뛰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델타락도 막 밀란에서 뛰고 하여튼 그 약간 밀란이 암흑기일 때는 그래도 사스올로한테 할만했었다. 근데 또 언제 약했냐? 그 전에 사솔로가 이제 승격하자마자 13, 14 시즌에 승격하자마자 밀란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 해도 밀란 잡기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밀란 잡고 그 다음 해도 또 밀란 잡고 이런 식으로 사솔로가 전통적으로 밀란한테는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변수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바 정도는 좋게 볼 것 같습니다. 3.5여가지고 조금 무서운데 저는 그러니까 사솔로가 물론 산시로 원정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스올로 프렌도 2.3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난 밀란이 좀 그건 걱정돼. 밀란이 수비가 지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저번에 한번 테오 써가지고 잘한 적도 있었고 유사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 센터백들 넣을 만도 하고 그러니까 안정감도 일단은 더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최전방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 레앙이 올 시즌 골 자체는 적은 편인데 그냥 경기 영향력이 또라이급이죠. 레앙은 항상 지루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좋고 퓰리시치도 할 땐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오바 좋게 보고 있고 물론 베라르디의 데이터라는 여러 가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사솔로가 잘하는 편은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오바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유벤투스 대 로마 일단 기본적으로 양팀의 맞대결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치고받았어요. 눈에 띄는 거는 서로 간에 많이 치고받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유벤투스가 이제 1112 시즌 그때 콘테 감독이 무패 우승한 이후로 거의 한 9년 동안 리그 우승을 독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도 AS 로마가 유벤투스 상대로는 꽤나 잘했다. 이렇게 유벤투스 원정 가서 이긴 적도 있고 AS 로마가 그 기간에도 이렇게 홈에서도 막 많이 승리하고 유벤투스 상대로 되게 잘 비빈 게 많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로마는 유벤투스한테 고개 숙이는 편은 아니었다. 어쨌든 유벤투스도 팀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편이죠.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유벤투스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9승 3무로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 유벤투스의 승리들이요. 9승 중에 8번이 햄무입니다. 햄무. 여기 마헨 한 번 있고 햄무. 최근 7경기 연속 햄무예요, 유벤투스가요. 그러니까 일단 유벤투스 햄무 찌르고 보는 거지. 저는 직전 경기 때도 이거 유벤투스 햄무 찔렀거든요. 프로시노네 경기. 잘 들어왔죠? 블라호비치가 결승골 넣어줘가지고.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블라호비치가 교체 출전했거든요. 이렇게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용병술이 기가 막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맨날 세리아 시청하니까 다 기억하죠. 유벤투스 경기는 일단 햄무를 일단 찌르러 볼만하다. 올 시즌 일단 홈에서도 무패 행진 중이다. 6승 2무 달리고 있고 햄무가 4번이나 있었다. 로마가 오늘 유벤투스를 이겨먹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로마도 원정에서 2승 2무 4패밖에 안 돼요. 9득점 12실점으로 실점이 더 많아. 그래서 로마가 딱히 막 원정에서 뭔가 해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건 또 있어. 이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 보면은 로마가요, 올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마지막 그 15분 구간, 그러니까 75분부터 90분 구간, 75분부터 90분 구간에만 26골을 넣었대요.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로마가 11경기 동안 그 구간에 득점한 게 9번이나 된다. 9번. 그 양 팀 다 그리고 세트피스를 좀 자랑할 만한 팀이에요. 요즘에 그 유벤투스 하면은 가티의 이제 그 헤더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가티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진의 브레메르, 토리노에서부터 이렇게 활약했던 브레메르가 세리아에서 몸담았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했고 5시즌 동안 수비수로서 헤딩골 11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 이게 2등이 아마 반다이크가 10골이고 그보다 더 많은 선수가 브레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링요는 뭐 첼시 시절부터 세트피스 전술이 엄청 세밀하고 유명하잖아요. 그 작년에도 이제 무리뉴 감독이 로마 감독이었으니까. 제가 올해 데이터는 못 찾았는데 작년 이제 이쯤 한 2월 달까지 전체 득점의 40%가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무리뉴의 로마가 PK, 프리킥, 코너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코너킥에서 한 7골인가 넣었다고 하던데, 양팀이 되게 저는 치열할 것 같고, 제가 막 이렇게 세트피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기대값이 높지 않은 그런 데서 그런 득점이 나올 공산도 꽤나 크다. 일단 이 경기 저는 햄무는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가 워낙에 올 시즌에 무패 행진도 달리고 있는 편이고, 기록상으로도 햄무를 충분히 눌러볼 만도 하고, 또 로마가 좀 유벤투스 상대로 이렇게 좀 막 몸부림쳤던 게 눈에 띄기는 하지만은 유벤투스가 일단 홈이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햄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햄무. 먼저 이제 루튼 대 첼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19패, 풀럼이 20패고 그 다음이 첼시였다. 최다패 2위라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 승격한 팀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EPL, 이 최상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한 팀이 풀럼이었고 그 다음이 첼시라더라. 그리고 올 2024 한 해 동안 리그 42경기 중에 45승점에 그쳤다. 되게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또 2023년 마지막 경기잖아요. 첼시가 지난 11년 동안 그 한 해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최종 라운드, 각 해의 최종 라운드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11년 동안 7승 3무라고 하네요. 7승 3무 이런 것들도 뭐 전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임 스털링이나 콜 팔머가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도 하고, 또 스털링이 강등권한테 최근에 19경기를 상대해가지고 골 관여를 20번을 했다. 15골 5어시로 아주 잘했다. 또 첼시에 와서는 8경기 동안 9골에 관여를 했다. 강등권팀 상대로는 6골 3어시라고 하네요. 첼시 감독 포체티노가 강등권팀 킬러다. 강등권팀 원정을 최근에 20경기를 가가지고 18승 2무 아주 끝내주는 성적이죠. 포체티노는 강등권 킬러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반면에 루튼타운 얘기하면 뭐 로스 바클리나 이렇게 타운젠트 같이 오랫동안 EPL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좋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말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첼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원정 20경기에서 승점 19점밖에 안 된다. 5승 3무 11패였다더라. 첼시가 원정에서 이번 1년 동안은 되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울브스라든지 노팅엄 다음으로 구린 기록이다. 그 루튼타운이 또 이것도 있어요. 올 시즌에 홈에서 당한 5패, 홈에서 당한 패배들. 웨스트햄, 벌리, 토트넘, 아스날, 맨시티. 아스날이랑 토트넘, 맨시티 같은 강팀한테도 지기도 했는데, 보다시피 5패 전부 다 햄무다. 5패 전부 다 햄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햄무 쪽 가면은 아까 뭐 첼시가 최종전에 진 적도 없었다고 하고, 그 포체티노도 강등권 팀한테 굉장히 강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햄무 정도 찍으면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콜팔머 같이 이렇게 첼시에서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 돌아오고 하면은 첼시가 그래도 루튼타운 원정이지만은 승리하는 그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대 벌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스톤 빌라의 역사적인 그 홈 연승 행진이 직전 셰필드한테 끊겼었죠. 제가 또 그 경기도 아스톤 빌라 까고선 보고 있었는데 새벽에 진짜 못하더라. 보면서도 느낀 게 아스톤 빌라가 힘이 많이 빠졌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스톤 빌라가 셰필드한테 막바지에 이제 자니올로가 넣어서
비기기도 했는데 맨유한테도 원정 올드트래포드 원정 그 어려운 곳 가가지고 2대0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다가 3대2로 역전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보면은 진짜 후방 전개부터 개판이야. 그 마지막에 제가 그 경기를 아스톤빌라 프렌이었나? 하여튼 그거 갔는데 3대2로 졌잖아요. 그 세 번째 골 먹힌 게 후방에서 랑글레가 개지랄하다가 그냥 어처구니 없이 뺏겨가지고 코너킥 줘가지고 코너킥에서 먹힌 거잖아요. 후방 개지랄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아스톤빌라 입장에서 급한데 메뉴 상대로 이제 끌려가게 되다 보니까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역전당했으니까 어떻게 막 전개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개가 개판이야. 왜 그랬냐? 미드필더진 체력이 아주 바닥나 있었다. 요즘에 빌라가 그 유럽 대항전도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 대항전도 소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있고 지금 막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원래 이 박싱데이 때. 그래서 아스톤빌라 체력이 저는 바닥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빌라는 홈 15연승을 마감하긴 했지만은 무패인지는 이어가는 중이고 아마 16경기일 겁니다. 홈 23경기 연속 득점 중이기도 하다. 뭐 이거야 홈에서 계속해서 뭐 연승기로 이어나갔으니까 거의 뭐 따라오는 기록이라고 봐야 되고 내일 아스톤빌라가 벌리를 상대를 하는데 일단 벌리는 홈에서는 1승 9패로 승점 3점밖에 안 되는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원정에서는 2승 2무 5패 승점 한 8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보다는 원정에서 벌리가 잘했다 이거야. 제가 뭐 맨날 말하지만 벌리의 감독 콤파니가 맨시티 병이 들어가지고 엄청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임한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그런 벌리를 사냥하기에도 요즘에 빌라는 다소간에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다. 빌라가 그 연승 기록도 그렇고 요즘에 막 리그에서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달렸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막 경기들도 많이 있고 빌라가 힘에 붙이는 게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그렇게 밸류가 높지는 않지만은 저는 아스톤 빌라 이거 좀 배당 낮은 거 갈 바에는 나는 그냥 차라리 벌리 프렌 쪽으로 오히려 보고 싶어요. 차라리 아스톤 빌라 일반승 1.24라든지 마헨 1.85 이런 거 갈 바에는 저는 오히려 벌리 프렌 그냥 노려보는 정도에 그칠 것 같긴 하다. 아스톤 빌라를 믿고선 경기를 많이 봤는데 그 새끼들 힘이 붙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 마지막으로 울브스 대 에버튼 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대 에버튼. 요 경기도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픽은 딱 하나 있는데 울버햄튼에서 요즘에 황희찬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할 법하다. 왜 그러냐? 울버햄튼이 이렇게 최근 맞대결 동안 4승을 거뒀고 1무승부더라. 그리고 4승 전부 다 햄무였다. 4승 전부 다 햄무였다. 이런 것도 눈에 띄죠. 그리고 울브스의 올 시즌 홈 경기 오늘 또 울브스가 홈이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뭐 하나 걸리면 얘기하는 거야. 7경기 동안 최근에 무패 인진 달리고 있어요. 울브스가 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4승 3무다. 눈에 띄는 것도 보이시죠 형님들? 햄무.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햄무였다. 일단 울브스 햄무 찍으면 하다 이거예요. 네, 일단 그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에버튼의 올 시즌 원정 경기. 에버튼이 내일 울브스 원정을 떠나는데 상당히 잘한 게 눈에 띕니다. 원정에서 7승 1무 2패. 최근 10경기 동안 뭐 리그컵도 있고 막 하지만은 패배한 상대들이 뭐 리버풀이나 토트넘이면 눈 감아줄만 하죠. 그리고 EPL로만 봤을 때 EPL 원정 7경기 동안 5승 2패였다. 5승 2패였는데 최근에 원정 승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에버튼이 최근 7경기 동안 원정에서 5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5승을 했냐? 46경기 동안 5승밖에 못했었는데 최근 7경기 동안 5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 46경기 동안 5승 17무 24패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 한마디로 에버튼이 되게 잘하고 있다 뭐 이 소리죠. 근데 이런 에버튼의 상승세에는 션다이치 감독의 지도력도 있고 수비입니다. 수비. 에버튼이 올 시즌에 리버풀이 16실점, 아스날의 18실점, 맨시티가 21실점인데 에버튼이 그래도 25실점이에요. 25실점. 상당히 탄탄하더라. 클린시트,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게 6회. 리버풀이 올 시즌에 7번으로 가장 많고요. 에버튼이 그 다음이라고 해요. 이건 또 뉴캐슬이랑 메뉴랑 동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에버튼도 좀 탄탄한 경기를 해오긴 했었다. 저는 이렇게 에버튼 칭찬도 하고 울브스 칭찬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뭘 보냐 그냥 뭐 간단하게 이 경기에 뭐 밸류 자체는 높게 안 보는데요. 그냥 뭐 황희찬 선수 응원도 할 겸 저는 그냥 울브스 햄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의 이런 좋은 원정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생각해볼 만도 하고 그리고 뭐 에버튼이 올 시즌에 뭐 수비도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울브스도 그렇게 득점이 아주 많이 나는 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울브스 햄무에다가 언더 같은 거 이렇게 볼만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